안녕하세요. 저는 45살 주부입니다. 지금부터 제가 겪은 믿기지 않는 이혼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남편과 저는 소개팅으로 만났습니다. 이혼 경험이 있다는 그는 전 부인이 사고로 세상을 떠났다고 했습니다. 처음엔 망설였지만 아이도 없고 조용히 살고 싶다며 다정한 모습에 결국 마음을 열게 됐죠. 결혼 후 남편은 정말 자상했어요. 설거지도 해주고 피곤하다고 하면 안마도 해주고요. 친구들한테는 언니 복 터졌네란 말까지 들었죠. 그렇게 결혼 3년 차. 우리는 아이를 갖기 위해 노력하고 있었고 마침내 시험관 시술을 준비하게 됐어요. 하지만 그 무렵 이상한 일이 시작됐습니다. 낯선 번호로 문자나 전화가 자주 왔고 그 사람 곁에 있지 마세요라는 메시지가 반복됐죠. 남편에게 묻자 미친 여자라며 넘겼지만 어딘가 찝찝함은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이 출장 간 사이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인터폰 화면을 보자 낯선 여자가 아이 손을 잡고 서 있었죠. 그리고 그녀는 말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 이 집 주인의 전부인입니다. 그녀의 말에 저는 얼어붙은 듯 말문이 막혔습니다. 전부인이라니요? 분명 남편은 그녀가 죽었다고 했습니다. 교통사고였고 장례까지 치렀다며 깊은 우울증에 빠졌었다고.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전부인이라뇨? 그분은 돌아가셨다고 했는데요. 제가 더듬거리며 묻자 그녀는 피식 웃더군요. 그 얘기 또 썼어요? 그 인간. 아직도 그 짓을 하고 다니네. 그녀는 아무 말 없이 아이의 손을 꼭 잡은 채 현관 앞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핸드폰을 꺼내더니 한 장의 사진을 보여줬어요. 거기엔 남편과 그 여자가 아이를 안고 셋이서 환하게 웃고 있는 사진이 있었습니다. 촬영 날짜는 겨우 2년 전, 즉 제가 남편과 결혼한 이후였죠. 이 아이는 그 사람 아이예요. 그리고 그쪽이랑 결혼한 날도 알아요. 왜냐면 전 그날 그 인간이 또 다른 여자에게 미소 짓는 걸 봤거든요. 머리가 띵했습니다. 전부인이 아니라 현재도 유부녀였던 제 남편의 또 다른 부인이었습니다. 잠깐만요. 그러면 그쪽도 아직 이혼 안 하신 거예요? 제가 묻자 그녀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이혼? 아니요. 서류상으론 지금도 그 사람 부인이에요. 아마 그쪽도 법적으로는 부인이 아니겠죠. 순간 제 심장이 뚝 떨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남편은 나를 속이고 두 집 살림을 하고 있었던 거였어요. 그날 밤 저는 잠도 못 자고 앉아 있었습니다. 정신이 아득했고 손이 떨려 핸드폰도 제대로 잡을 수 없었죠.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왜 이런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벌어진 건지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남편이 새벽 늦게 집에 들어왔습니다. 출장 갔다 온 사람답지 않게 멀쩡했고 무언가 들킨 사람처럼 눈을 피하더군요. 누구 왔다 갔어? 그가 묻기에 저는 아무 말 없이 사진 한 장을 내밀었습니다. 남편은 사진을 보는 순간 그대로 굳어버렸습니다. 이게 뭐야? 그쪽이 전부인이라던 여자가 애 데리고 우리 집에 왔어. 사진도 보여주더라. 셋이 가족처럼 웃고 있던데 그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오히려 제가 더 당황스러웠어요. 보통은 아니라고 변명이라도 해야 할 텐데 그는 입술을 깨물더니 한참 만에 이렇게 말했죠. 미안해. 이 얘긴 안 하려고 했는데 너한텐 진심이었어. 진심? 지금 그 말이 진심이야? 두 집 살림해놓고 내가 애라도 가졌으면 어쩔 뻔했어.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제야 남편은 무너져 내리는 듯 고개를 숙였고 결국 모든 걸 털어놓기 시작했죠. 전 부인과 이혼한 적 없다고 했습니다. 서류상으론 여전히 부부. 다만 성격차로 떨어져 지내던 중 나를 만났고 자신도 모르게 빠져들었다고요. 처음엔 잠깐의 바람이었다고 생각했지만 제가 너무 따뜻하게 대해줘서 헤어지지 못했다고 웃겼습니다. 그 따뜻함을 그렇게 짓밟아 놓고 하는 말이 진심이었다니. 그 순간 저는 이 남자를 어떻게든 무너뜨리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똑같이 상처 주고 똑같이 뒤통수 쳐야만 속이 풀릴 것 같았죠. 다음 날 아침 저는 짐을 싸지도 않고 그대로 친정으로 향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고 한마디도 남기지 않은 채 나왔습니다. 그가 수십 통의 전화를 해도 받지 않았죠. 처음엔 걱정하더니 나중엔 메시지로 협박까지 하기 시작했습니다. 네가 떠났다고 끝나는 게 아니야. 내가 너한테 얼마나 했는데 이럴 수 있어? 웃기지도 않았죠. 그날 밤 저는 그 여자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집에 찾아왔던 그 여자, 전 부인이자 아직도 법적 부인이었던 사람에게요. 그녀는 의외로 차분했습니다. 제 연락을 기다리고 있었다는 듯한 목소리로요. 내가 그 사람한테 정 떨어진 지 오래됐어요. 근데 당신한테만큼은 꼭 알려주고 싶었어요. 그 인간 진짜 위험한 사람이에요. 우리는 만나기로 했습니다. 처음엔 그녀가 원망스러웠지만 막상 마주하고 보니 그녀도 피해자였습니다. 결혼한 지 8년, 가정엔 거의 관심도 없고 밖에서만 놀던 남자. 아이까지 생겼지만 그조차도 책임지지 않고 바람만 피우던 남편. 근데 그 인간이 당신한테는 꽤 젠틀했나 봐요? 정작 나랑 살 땐 말도 안 되게 폭력적이었거든요. 그녀의 말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나와 함께 있을 땐 한 번도 화를 낸 적 없는 남편이었으니까요. 이중적인 얼굴. 그게 그 사람의 진짜 얼굴이었던 겁니다. 우리는 그 자리에서 뜻을 모았습니다. 법적으로, 재산적으로, 사회적으로. 그 남자를 제대로 무너뜨리기로요. 전 부인과 나는 함께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우선 그녀는 이혼 소송을 정식으로 제기했습니다. 그동안 아이 양육비 한 푼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위자료와 미지급 양육비까지 모두 청구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제가 당한 정신적 피해에 대해 변호사를 찾아가 상담했습니다. 결혼 사기, 중혼 상태의 결혼, 고의적 허위사실 유포, 재산명의 문제까지. 전 부인의 도움으로 남편이 이중 생활을 해온 정황 증거와 사진, 통화 녹음, 아이의 출생신고 서류까지 확보할 수 있었죠. 한편 남편은 그 모든 상황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여전히 저에게 연락을 시도했고, 제가 침묵하고 있는 걸 네가 날 버릴 수 있을 것 같아? 라며 비웃고 있었죠. 그리고 결정적인 한 방이 필요했습니다. 우리는 남편이 운영하던 사업체의 자금 흐름을 추적했습니다. 전 부인이 명의만 빌려준 회사였는데 그 회사로 수많은 외부 돈이 들어오고 있더군요. 심지어 제 앞으로도 몰래 신용카드를 만들고 보험금도 가입해 놓은 상태였습니다. 이 사람 언젠가 당신을 버릴 생각이었어요. 보험이 왜 당신 앞으로 돼 있는지 알아요? 그녀의 말에 소름이 끼쳤습니다. 남편은 단순히 두 집 살림만 했던 게 아니었습니다. 각각의 여자를 돈벌이 수단으로 이용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드디어 그날이 왔습니다. 우리는 함께 변호사와 언론사까지 대동해 기자회견을 준비했습니다. 아주 공개적으로 그리고 잔인하게 그의 실체를 세상에 까발릴 날이었죠. 기자회견 날 저는 정장을 입고 그 자리로 향했습니다.
전 부인은 아이를 맡기고 차분한 얼굴로 제 옆에 앉아 있었죠. 우리를 도와준 변호사는 모든 자료를 준비했고 기자들 앞에서 서류를 하나씩 꺼내들며 말했습니다. 의뢰인 두 분은 모두 한 남성과 사실혼 또는 법적 부부 관계에 있었으며 해당 남성은 이를 은폐한 채 수년간 이중 생활을 지속해 왔습니다. 또한 각 여성 명의로 불법적인 금융활동, 보험 계약, 심지어 사문서 위조까지 감행했습니다. 카메라 셔터 소리가 빗발쳤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수집한 자료들을 모두 공개했습니다. 남편과 전 부인이 함께 찍은 사진, 제가 결혼할 당시 이미 혼인관계 증명서상 다른 여자가 있었던 증거, 심지어 그의 통장 거래 내역까지. 반응은 폭발적이었습니다. 기자는 쉴 새 없이 질문했고 사람들은 온라인에서 분노하기 시작했죠. 저 남자 완전 쓰레기 아니야? 두 여자한테 똑같이 이용당한 거네. 역대급 중혼 사건. 그날 이후 남편의 사업은 곤두박질 쳤습니다. 거래처들이 하나둘 계약을 해지했고 심지어 그가 투자받은 업체들도 손해배상을 요구했죠. 그리고 그는 체면을 살리겠다며 우리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했습니다. 하지만 우린 준비가 돼 있었죠. 오히려 그 고소 덕분에 재판에서 모든 정황이 공식적으로 밝혀졌습니다. 이 사건은 명백한 결혼 사기이며 피해자 측의 행위는 정당한 공익 제보로 판단됨. 판결문은 그렇게 내려졌고 우리는 법의 보호 아래 당당히 고개를 들 수 있었습니다. 재판에서 이기고 나서도 저는 끝까지 그를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그가 내 인생을 어떻게 짓밟았는지, 내가 얼마나 진심으로 그를 믿고 사랑했는지를 생각하면 눈물보다 분노가 먼저 치밀었습니다. 전부인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제라도 이렇게 손잡아서 다행이에요. 나 혼자였으면 절대 못했을 거예요. 그녀와 나는 어느새 전우 같은 사이가 되어 있었습니다. 피해자끼리의 연대, 그리고 복수. 그건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강하고 정확했습니다. 한 달 후, 그의 회사는 결국 부도를 냈고 재산 대부분은 압류당했습니다. 차명 계좌도 드러나며 숨겨둔 돈까지 고스란히 추적당했고요. 그는 어디론가 도망치듯 사라졌습니다. 그가 사라진 뒤에도 나는 몇 달간 경계하며 지냈습니다. 그가 다시 돌아올까봐, 뭔가 또 꾸밀까봐. 하지만 그는 조용히 사라졌고 우리 앞에 다시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 전부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혹시 당신 남편한테 생명보험 들어있는 거 아직도 유지돼 있어요? 응, 아직 해지 안 했는데 왜? 그 인간 필리핀에서 죽었다는 소식 들었어요. 순간 핏기가 싹 가셨습니다. 사망진단서도 접수됐고 현지 경찰 조사에서 사고사로 확인됐다고 했죠. 저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비겁하게 도망치고 결국 그렇게 끝났다는 게 허망하기까지 했습니다. 남편의 사망 소식은 예상보다 더 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국내 언론에도 이중결혼 사기남, 해외에서 의문사라는 기사로 실렸고 그의 주변 사람들도 하나둘 나서기 시작했죠. 그 사람 나한테도 돈 빌려갔어요. 동업하던 식당까지 접고 도망쳤다니까요. 그는 단순한 바람둥이가 아니었습니다. 철저히 계산하고 사람을 망가뜨리며 살아온 사기꾼이었습니다. 그의 죽음 이후 보험사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제 앞으로 들어있던 생명보험. 납입은 꾸준히 됐고 수익자는 배우자 마이너스 나로 되어 있었죠. 정식 혼인관계가 아닌 걸로 확인되면 보험금 청구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함께 거주하며 사실혼 관계였다는 증거가 있으면 가능합니다. 변호사는 이미 그럴 상황까지 대비해 서류를 정리해 두었고 결국 저는
보험금을 정식으로 수령할 수 있었습니다. 그 돈을 손에 쥐고 나는 한참 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왠지 모르게 쓰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 사람에게서 나온 마지막 잔재처럼 느껴졌으니까요. 하지만 전 부인이 이렇게 말해줬습니다. 그 돈 당신 눈물값이에요. 내가 받은 건 양육비였고 당신이 받은 건 진심값. 기억하세요. 우리는 이겼다고. 그 말을 듣고 나는 처음으로 눈물을 쏟았습니다. 억울함도 분노도 아닌 이제야 끝났다는 안도감에 그리고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마음에 남편이 사라지고 모든 법적 절차가 끝난 후 나는 집을 정리해 바닷가 근처로 이사를 갔습니다. 도시에서의 복잡한 일상도 사람들 속에서 느끼던 감정도 이제는 벗어나고 싶었거든요. 새 집은 작고 조용했지만 아무도 날 속이지 않고 조용히 잠들 수 있는 공간이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편지 한 통이 도착했습니다. 발신인은 없었지만 글씨는 익숙했습니다. 너무 늦게 미안하단 말을 전한다. 널 속인 게 아니라 도망친 거였다. 넌 진심이었어. 그래서 더 무서웠어. 남편이 죽기 전 어딘가에서 쓴 편지였던 걸까요? 혹은 그가 남긴 마지막 흔적일까요? 나는 그 편지를 찢지도 버리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책장 구석에 넣어뒀어요. 그걸 기억하자는 것도 잊지 말자는 것도 아닌 그저 이 모든 게 지나간 일이란 걸 증명해주는 조각으로 남기고 싶었죠. 그리고 전부인. 그녀와는 아직도 연락하며 지냅니다. 가끔 아이와 함께 놀러 오기도 하고요. 우리는 이상한 우정을 나누게 되었어요. 한 남자에게 동시에 상처받고 동시에 복수했던 이상한 자매 같은 관계. 우리도 이렇게 웃을 수 있을 줄 몰랐지? 그녀의 말에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그때 나는 인생이 끝난 줄 알았는데 지금은 다시 시작할 수 있게 됐거든요. 그리고 나는 혼자가 아니니까요. 어느 날 바닷가에서 아이와 함께 놀고 있는 전 부인을 바라보며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남자는 우리의 인생을 망치려고 했지만 결국은 우리가 서로를 일으켜 세우는 계기가 되어줬다는 것. 그가 내게 남긴 건 고통만이 아니었어요. 속임과 분노, 배신으로 가득한 그 시간 속에서도 나는 내가 얼마나 단단한 사람인지 깨달았고, 전 부인은 세상의 어떤 여자보다 강한 엄마이자 친구가 되었죠. 우리는 법적 싸움에서 이겼고, 그의 껍데기 같은 삶을 무너뜨렸으며, 무엇보다도 서로를 통해 다시 삶을 회복했습니다. 복수는 짜릿했지만, 복수보다 더 짜릿한 건 우리가 그 후에도 잘 살아내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지금의 나는 더 이상 누군가의 아내도 피해자도 아닙니다. 나는 나로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누구에게도 흔들리지 않을 겁니다. 해변가 바람이 불어옵니다. 뜨거운 태양 아래서 나는 아이의 웃음소리를 들으며 미소 짓습니다. 이제야 진짜 평온해졌다는 걸 느끼며 이 이야기를 듣고 드신 생각이 있으시다면 댓글에 적어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